네. 좀 이렇게 요청을 해 주셔서 시간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시간을 뺀 만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볼게요. 네. 공유 시작하고 강의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공유가 잘 됐죠? 그리고 제가 채팅창을 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답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한 번씩 넘길 때마다 또 제가 시간 되면 채팅창 한 번씩 볼게요. 네. 공유가 잘 됐죠? 잠시만요. 공유가 잘 됐으면은 한번 1번 눌러봐 주실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번 주에 강의를 했는데 좀 오랜만에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강의는 참 몇 년을 해도 늘 떨리고 저번 주에 같은 이 강의를 했는데도 오늘도 또 좀 떨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상현 대표님하고는 2023년도 우리 대표님이 이제 막 이렇게 어벤져스 하시고 막 그렇게 하기 전부터 사실은 좀 이제 초기 멤버로 오래 알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대표님 얼굴을 보면 좀 친정 오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좀 친정이 온 듯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보통 친정 식구들은 다 잘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지금 원래 오늘 저의 일정이 크리스마스에 어떤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빼고 이제 이 수업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한 수업 중간쯤에 사주명리학 컨설턴트라고 제가 만든 챗봇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시연을 좀 해드릴 건데, 딱 두 분만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좀, 나도 받고 싶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호응 잘해주시는 분들, 세 분 뽑아서, 인당 세 분은 각각 이제 약 10장 정도 되는, 본인 사주, 그리고 대운 분석, 그리고 내년 분석까지 해서 한 10장 정도 되는 레포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호응 잘해주시고, 강의 마치면은 뭐 채팅창을 제가 좀 복사를 해서 GPT한테 좀 호응 많이 하신 3명 골라달라고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이 안 되면 이제, 우리 호스트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겠죠? 제가 그렇게 해서 고르면 좀 공정하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벤트 알림은 거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제목이 이제 2025년도에 힘들었다면 꼭 들어야 할 강의 이제 이렇게 제가 썼는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2025년도에 힘드셨던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내년에는 점프업 꼭 하시라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올해 2025년 을사년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제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을사라는 기운이 참 다이나믹한 기운이 해예요. 이것은 전 세계 누구나에게 마찬가지죠. 을사년은 전 세계 누구나에게 오는 거니까. 근데 아직 이 을사년이 한 달하고도 약 2주 정도 남기는 했어요. 이제 내년 병오년이 되려면은 뭐 1월 1일에 그 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년 입춘 2월 4일이 돼야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남았지만 거의 끝나가는 2025년을 짧게 좀 되돌아보자면 누구에게나 2025년 을사년은 큰 사건의 시작점인 해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2025년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전략을 올해 시작한 거를 꾸준히 조금씩 더 쌓아 나가면 이제 4년 뒤에 이제 그게 약간의 정점에 오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뒤에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리뉴얼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올해 2025년도가 형살이라는 에너지를 탁 마주하는 해였을 거예요. 근데 이 형살의 형자가 형벌 형자거든요. 그래서 요런 에너지가 딱 오신 분들은 어떤 부딪히고 조정해야 되는 기운을 올해 맞이하셨던 이제 분들이신 건데, 그런 분들은 올해가 굉장히 좀 삶이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그런 형살이 작동했던 분들은
좀 잘 되는 듯 하다고도 나중에 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처음에는 좀 꼬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풀리기도 하는 그런 기묘한 해였습니다. 네, 그런 해가 이제 약 한 달 남았죠. 특히나 양력이에요. 양력으로 2월, 5월, 8월생 분들이 좀 특별히 그러셨을 거고, 띠로는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들도 좀 그러셨을 거예요. 어, 일단 오픈 카톡방 강의 이제 다 2시간씩 하신다는 얘기가 제가 들었는데, 명리는 너무 오래 하면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빠르게 끝낼게요. 물론 하다 보면 이제 2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제가 한 번씩 봐요. 호랑이띠, 원숭이띠 다 계셨구나. 올해 조금 힘드셨다면 내년에 좋습니다. 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일단 저는 현재 윤채담 라이프 디자인 연구소, 그리고 또 명리 적성 상담사 1급, 2급 발부 기관인 한국 명리 적성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윤채담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에 이제 이 책, 진로 적성 비밀 코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에 좀 올랐어요. 교보문고, 뭐 예스24 이런 종이책이에요. 오르면서 제 이름이 조금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책으로 이제 명리로 내 인생의 컨셉 잡기 요걸로 이제 굉장히 진로 강의 많이 했었고요. 명리 진로 적성 강의 뭐, 그리고 자사고의 진로 멘토링 수업도 좀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 졸업했고요. 뭐 연세대학교 졸업해서 웬 사주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대학 동기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 조금 나름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참 이 얘기는 저번 주에도 하기가 좀 그랬는데 하라 하셔가지고, 오픈 카톡방 특성상 우리 수익화 관심 다들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수입을 뭐 잠깐 뭐 좀 밝히자면은, 적게는 한 1,000만 원, 또 많게는 한 달에 한 3,000만 원, 뭐 그 정도 이제 꾸준하게 벌고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이제 만족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대학을 하나 더 다녔어요. 이제 명상상담대학교라는 곳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명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리를 이제 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사실 되게 많으신데요. 명리는 진짜 그런 개념의 학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심리학에 굉장히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집니다. 한의학이 동양의학이잖아요. 명리학은 동양심리학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심리가 행동을 만들죠. 그리고 그 행동이 좋고 나쁜 결과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리가 예측의 학문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어떤 명리가 어떤 점학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 그냥 미래를 알아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지?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사주명리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 삶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려면은 이 사주에 나와 있는 그 마음을 함께 보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공부를 해야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명상상담대학을 다시 몇 년을 다니게 됐고, 지금 그래서 제 명리 수업은 다른 명리 수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제 수업 다시 듣고, 여러 면으로 좀 도움이 된다, 그런 피드백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 늘 강의할 때마다 이제 얘기하는 건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사람들이 또 수업 시간에 공부보다도 선생님 첫사랑 뭐 어땠어요?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의 사주 처음 시작하는 계기를 좀 좀 드릴게요. 그래서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국제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학년으로는 11학년이고 우리나라 학년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저희 아이가 이제 국제고 가게 된 것도 뭐 제가 명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물론 경제적으로도 제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성향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성향으로 봤을 때 저희 아이는 한국형 인재가 전혀 아니거든요. 만약에 제가
명리 공부를 안 했다면 아마도 이 아이를 키우는 중에 계속 아, 내가 정말 잘못 키워가지고 얘가 학교 적응을 못하나?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막 굉장히 좌절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밉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주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4살 정도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쯤 됐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사주가 많이 익숙해졌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국 학교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은 아니구나 하면서 일찍 다른 쪽으로 진로를 좀 알아보고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됐죠.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수업 들으시면 한번 기회 될 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이가 아기였을 때 명리 공부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제가 명리 공부한 지 한 14년, 15년 뭐 그 정도쯤 됐어요. 이제 제가 처음 명리 공부할 때, 시작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 친한 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나 요즘에 이화여대 평생교육원에서 사주 명리 배우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한번 배워봐. 이제 이러는데 이유는 이제 그 언니가 뭐, 무슨 월요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그 다음에 당연히 주일은 가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언니였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 그 언니의 언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로도 그 고부 갈등이 해결이 좀 잘 안 됐었잖아. 너도 알잖아. 근데 사주명리 공부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이니까 저는 그 언니의 이제 고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놀랐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음속에 고민 하나씩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막 극단적 생각 있죠. 하면 안 되는 생각. 이제 그런 것도 막 하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이제 그랬던 시점이었거든요. 뭐 기도해도 좀 그때뿐이지 약간 주변 사람들이 일단 이해가 안 갔어요. 일단 이해가 안 갔고, 그러니까 밉고, 그리고 내가 괜찮게 잘 살고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왜 갑자기 내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고 막 이런 시점이었는데 그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눈이 반짝 이렇게 뜨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명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이런 느낌이었죠. 명리는 이제 무당 느낌.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명리 공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제대로 가르쳐주는 기간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정말로 학문으로 또 나를 알기 위한 심리학 같은 어떤 개념으로, 인문학적 관점으로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 건 다 아시죠? 교육기관도 많아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주명리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와, 뭐야? 이렇게 과학적인 학문이었어? 그리고 또 약간 수학, 생명과학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에 정말로 말 그대로 선생님, 이번에는 또 과학 선생님도 신청하셨던데, 예,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 인간도 자연의 일부일 뿐이고, 사주명리학이랑 그 자연의 흐름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주명리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2026년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또 채팅창 한번 확인하고. 네. 현대인들한테 꼭 필요하죠. 저하고 다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명리랑 사주랑 어떻게 다르냐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같아요. 네. 그 명리 사주 근데 성현 선생님 잘 말씀하신 게 이제 명리는 그 4개의 기둥 4주를 학문적으로 풀어낸 어떤 그런 학문의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고 사주는 말 그대로 그냥 4개의 기둥 8글자라는 게 이제 사주죠. 어떻게 보면 같은 겁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개운법, 그리고 운 좋아지는 법, 뭐 이런 거, 뭐 대운 언제 오나요? 나는 언제 돈 버나요? 뭐 이런 거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나는 무슨 색깔이 좋나요? 뭐 이사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거 정말 질문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물론 나한테 맞는 색깔, 그 방향 이런 거는 다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다 이유가 있고 효과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본 수업에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운을 바꾸는 1차적 방법은 아니고 2차적 방법,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제 운을 이런 것들이 운을 어떻게 크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운을 변화시키는 게이지를 100이라고 보면은 30 이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마디로 운이 90% 이상 확률로 좋아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예.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좋은 운이 막 먼지 찾고 그 운을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되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주 보러 갔는데 막 좋은 운이 막 30년 뒤에 온다고 하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 그쵸. 그러면은 뭐 20대인데 뭐 50대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막 이러면은 막 너무 싫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그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운에서도 그 운을 활용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장점이나 능력적인 강점, 이것을 지금의 운에 맞게, 지금 찾아온 그 운에 맞게 최대한 찾아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은 매 순간순간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알고 좀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진짜 사주 공부를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내 감정에 대한 100% 이해. 어떨 때는 '나는 왜 이런 감정에 빠져 있지?'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이 감정이 들 때 '아 오늘 나는 나의 어떤 계절이 이런 계절이구나. 오늘 난 추운 날이니까 당연히 춥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것, 상대의 감정에 대한 100% 이해. 그래서 저는 아이들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예. 아이들이 되게 말 안 들을 때 있거든요. 딱 보면은 딱 그날이에요. 말 안 듣는 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고 당연히 남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게 참 좋고 그리고 또 정말 좋은 거는 나의 선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걸 좀 느껴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이 정말 대중화됐으면 좋겠어요. 막 초등학생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이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도 힘든 운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힘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나쁜 거예요. 힘든 운에는요 사실 저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왜 힘든 줄 알고 언제쯤 이 또 기운이 사라지는지 알면은 오히려 그 힘든 운이 생각보다 또 재밌기도 해요. '이런 거였어? 좀 힘들긴 하네. 근데 뭐 이 정도야.'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참 이런 경험을 죽기 전에 한 번쯤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부자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제가 부자 사주 분석을 좀 많이 해 봤거든요. 제 취미 생활이어 가지고. 그래서 세계 최고 재벌들, 그러니까 뭐 적어도 1조 이상의 자산가들, 어 그런 분들 사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그 양력 생일 쓰는 나라들 위주로 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뭔가 자기의 사주가 이렇게 좀 다 게시가 되어 있고 그게 뭐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좀 뽑아 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 봤는데 그래서 그분들 공부할 때 이 사람들도 뭔가 명리학 교과서 들이 있어요. 무슨 자평진전, 뭐 난강망, 뭐 군통보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교과서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사주를 좀 타고났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명리학 용어로 용신, 일종의 뭐 좋은 운 이럴 때 돈을 잘 벌기 시작했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물론 그런 교과서에서 좋다고 하는 사주, 또 좋다고 하는 시기에 잘 된 분들도 많았지만 100%가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사주만 봐도요. 이 사주만 봐도 이 사주가요. 이 사람 사주예요. 팔란티어 아시죠?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그 피터 틸 금융 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주예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재물을 의미하는 오행의 색깔이 다릅니다. 토로 태어난 이 사람은 까만색 수기운이 돈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물론 태어난 시간은 모르지만 까만색이 사주에 없어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주들은 어디 가면은 막 돈이 많겠네라는 소리 잘 못 듣습니다. 물론 여기 시간을 모르지만 시간의 기운은 좀 작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대운이라고 이제 운의 흐름인데 운에서도 60살 전에 까만색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 돈 있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 뭐 다 감추고 이 사주만 딱 줬을 때 부자 사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주 상담가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사주가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적으로 안 좋더라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더라도 이렇게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뭐 몇 년 전에 강의했을 때 이분 말고 또 다른 사주로도 했는데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사주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도 백만장자, 뭐 조만장자 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정답은요. 첫 번째는 내 강점과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아주 잘 삼았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인데, 안 좋다는 시기에도 그 운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했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026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한테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물 운이 힘들대요. 근데 그 사람이 물 운이 뭐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운이 왔을 때 그 수 운에 가장 적합한 꼭 필요한 행동을 어, 그 힘든 운에도 잘 된 사람들은 그 힘든 시기에 해야 되는 행동들을 그때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점프업하는 오히려 그 힘든 운을 그렇게 힘들게 쓰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힘든 운은 있을 수 있어도 안 좋은 운은 없다는 게 저의 어떤 주장이에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에도 오히려 발전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힘든 시기에는 힘들었더라도 만약에 그 시기에 정말로 차근차근 그때 해야 될 것들을 했으면 그 다음은 무조건 성장해요. 예. 그렇다면 결국에 좋고 나쁨은 없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여담인데 그 부자분들이나 유명한 분들 사주 안 볼 것 같잖아요. 그쵸? 되게 막 약간 좀 인텔리하고 막 그런 거 안 믿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사주 많이 보러 가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러 가세요. 네.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더 보죠. 많이 아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씩 채팅창 봐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이 사주 보는 걸 투자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부자 사업가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 수익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더 많이 받거든요. 예. 그리고 많이 주시고. 근데 이제 부자 사업가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뭐 이제 정말 그 기업을 보면 제가 거기 취업하고 싶은 기업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좀 친해지게 되잖아요. 자꾸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사주 어떻게 활용하세요, 사장님?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사주도 데이터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하는 것처럼 사주도 좀 여러 군데서 좀 보시고 그리고 약간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 적당한 루트를 딱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 루트를 짧은 무료 강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선물처럼 얻어가시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채널 고정. 네. 자, 여기 일단 사주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자체가 가진 힘이 좀 있어요. 뭔가 한 번에 압도되는 느낌을 좀 누구나 받게 되죠. 뭐 너 사주는 이런 사주야 라고 좀 공부한 사람이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그냥 사실 그냥 흘려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뭔가 계시를 좀 받은 것 같고 그쵸? 그래서 괜히 더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겁나서 사주 안 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세요. 네. 아유 그냥 안 보고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하면 되지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른 채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잘하는 건지는 명리 공부하면은 그래도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거나 상담을 받거나 하셔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주라는 학문 자체가 워낙 조금 파워가 있고 선생님이나 상담자는 특히나 더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참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냥 막말하시는 선생님들이 이 사주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좀 많이 계세요. 저도 많이 당했고 많이 슬펐고.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이유를
그렇게 일하는지 공부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것도 상담을 하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안 좋은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그림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인류는 진화적으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부정적인 것을 먼저 인식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의식에 팍 하고 강렬하게 박힙니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말을 했을 때, 넌 이렇게 안 좋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희한하게도 용하다는 소문이 굉장히 빨리 나요. 그거는 근데 상담자의 유명세에만 좋은 거지, 내담자한테는 굉장히 슬픈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뭐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사주라는 학문이 약간 두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학문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워요. 근데 또 그렇잖아요. 삶이 되게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불교에서도 이제 삶을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아마도 오셨을 건데 사주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리책 읽으면 한 70% 이상이 다 안 좋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독학이 위험한 면이 있어요. 안 좋음을 더 안 좋게 좀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을 특히나 배우실 때는 그 언어에 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나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인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은 좀 지식만 사실은 습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어떤 마인드, 에너지, 이런 것도 같이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생을 논하는 학문, 이게 명리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논하는 학문을 배우실 때는 좀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한테 배우시거나 상담받거나 하시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제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좀 자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무의식에 안 좋은 거가 박히지 않도록 잘 좀 얘기를 드릴 생각이에요. 어, 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음. 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셨다면 참 너무 기쁩니다. 네. 2025년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셨을 텐데 전략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6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서로는 이제 마치고 이제 사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실까요? 얼마나 계신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사주 나는 하나도 모른다. 도리아채님, 홈님, 꽤 많이 계시네요. 많이 계시는구나. 그쵸. 뭐, 사주를 배우는 사람이 아주 많지 않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앱을 하나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사주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앱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앱은 뭐, 사주를 분석해주는 뭐, 이렇게, 당신의 사주는 뭐, 이런 앱은 아니고요. 만세력이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뭐 아니면은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다 앱 다운받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만세력 치고 아무거나 받으셔도 되는데 지금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랑 같이 할 거니까 천을귀인을 다운받으세요. 여기다 만세력 치지 말고 천을귀인 쳐보세요. 천을귀인. 천을귀인 이렇게 딱 치시면 여기에 갑자 이렇게 갑이라는 한자가 써져 있는 초록 색깔 요 앱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핸드폰 여시고 이거를 다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설치. 열심히 지금 설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 하고 계시죠?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앱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앱 다운 받고 나서는 좀 직관적이에요. 이 앱에서 이렇게 뭔가 입력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운받으셔야 여러분들 사주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만세력, 사주 8글자가 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태어난 월별로 이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월이 여러분들이 아는 월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만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받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다 다운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운 받으셨으면 앱을 클릭하셔야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작하기가 뜹니다. 이렇게 시작하기가 떠요.
여기에서 이제 1번을 누르세요. 1번. 1번 누르시고 그럼 시작하기 누르면은 이제 요 화면이 땅 하고 뜨거든요. 사실 그다음부터는 좀 직관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성별 클릭하시고 이름 쓰시고 생년월일 쓰셔야겠죠. 근데 생년월일은 이렇게 1980년 뭐 12월 30일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음력 생일만 아시는 분들은 옆에 음력 체크하시고 이게 만약에 내 생일이 알고 있는 게 양력이다 그럼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윤달이다 그럼 윤달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출생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밤 11시 59분이면 23시 59분 이렇게 2359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시간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모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입력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데 밤 11시 그러니까 23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요분들이 이제 자시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기 앱에서 뭔가 확인을 해요. 야자시를 적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팝업 창이 하나가 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아니요 선택해 주세요. 이게 이제 명리는 워낙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난 시간이 뭐 밤 12시 11시부터 12시 사이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에 태어났는데 그게 또 절반으로 나눠서 밤 12시 전에 태어났으면 야자시고 그 이후는 조자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은 요즘에 잘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 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 팝업 창 뜨면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은 다 끝났고 이제 저장을 해야죠. 입력 다 했으면 저장하기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화면이 아무것도 없어질 거예요. 저장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저장한 건 어디 있냐면 여기 저장 목록에 가시면 있습니다. 저장 목록 딱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로 고침을 하셔야지 아까 전에 내가 입력한 게 뿅 하고 나와요. 예. 그래서 자, 시작하기 누르고 이름 이렇게 다 입력하고 그리고 저장 누른 다음에 저장 목록 들어가시면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사주 나오고 요거를 딱 클릭해서 사주 조회를 딱 누르시면은 이제 사주가 나오게 되죠.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시간을 끌면 또 뒤에 강의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 올리시면은 또 이 방 사람들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한번 잘 하셨던 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으쌰으쌰 서로 좀 도와주는 걸로 합시다. 제가 채팅창을 왔다 갔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입력해서 본인 사주 입력한 걸로 이제 가정하고 저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사주 다 입력해서 사주 조회까지 딱 눌렀으면 이제 이렇게 딱 뭔가 이것 말고도 뭔가 알록달록한 화면이 쫙 하고 뜰 거예요. 그죠? 쫙 하고 떠요. 자, 거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밑으로 8글자 있는 요게 나의 사주 팔자예요. 사주라는 거는 아까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이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래서 기둥이 4개라는 거죠. 태어난 연의 기둥, 연주, 월의 기둥, 월주, 태어난 일의 기둥, 일주, 시의 기둥, 시주. 이렇게 해서 4개의 기둥, 사주고, 팔자는 거기 안에 8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게 이제 이 사주 8글자란 뜻이에요. 자, 이 8글자를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특히나 태어난 월을 볼 건데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이 태어난 월입니다, 여러분. 여기 월에 어떤 한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내가 한자를 못 읽으시면 그냥 그림이라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제 월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대단하고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일부예요. 여러분들 이 자연에서 그 굉장히 자연에 있는 생명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한난조습, 뭐 덥고 춥고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한난조습 그거가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바로 계절이죠. 그래서 정말로 쉽게 보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적도 부근, 아프리카 사람들 그리고 또 저쪽 위에 북유럽 사람들 차이를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죠? 물론 외모까지도 차이가 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연월 일시 중에서 이 태어난 그 일 같은 경우에는요. 태어난 일은 이것은 이제 한난조습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물려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롯이 나의 어떤 본질적인 내가 타고난 어떤 나만의 기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연히 어떤 뭐 사주를 보러 갔거나 혹은 뭐 사주 앱 같은 데 이런 데서 당신은 금입니다. 뭐 당신은 목입니다. 할 때 이제 그거가 태어난 일의 에너지, 이 일의 위에 있는 글자 색깔, 그거를 이제 나의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인지 화인지 그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것만 되게 중요시하는데 이것만큼 혹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태어난 월이에요. 왜냐면 이 월에서 계절을 보거든요.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하고 이런 거를요. 그리고 이제 이 계절은 또 시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정확해요. 시간하고 계절은 오차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태양이 귀찮다고 오늘 안 뜨고 아프다고 안 뜨고 뭐 몇 번 늦게 뜨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주 8글자 중에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태어난 계절, 월, 여기 이 공간은요, 나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을 해줘요. 나는 이런 계절, 이런 한난조습의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이것은 곧, 이 사회가 나한테 무엇을 바라나, 이걸 또 보여주는 곳이고, 또 반대적으로 나는 사회에서 어떤 걸 추구하고 좀 잘할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기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하고 잘하는 거를 좀 잘 모르고 좀 착각하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주적으로. 그런데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게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개발을 못 시키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 2026년도에 주요한 운을 보고 싶다면, 그러니까 2026년도 병오년이라는 어떤 그 에너지와 또 내가 태어난 이 월의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는지 분석하는 게 운분석의 1번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인 어떤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혼자만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안 봐도 돼요. 뭐 여기만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큰 흐름을 보려면 월의 기운과 병오년의 기운을 딱 하고 마주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월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1월이에요. 나는 2월생이에요. 이거 다 아시죠?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월은요, 사주 볼 때 뭐 양력으로 봐야 돼요, 음력으로 봐야 돼요, 막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사주는, 요즘에는 양력으로 많이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월은 사실 뭐 양력, 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절기로서 판단이 돼요. 절기학이에요. 24절기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절기가 보통 다 양력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이라는 인이라는 거가 이제 호랑이 띠, 뭐 이렇게 다 띠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월도 인월, 묘월, 진월, 사월 그러니까 이렇게 월도 다 한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이라는 절기부터 해서 경칩이라는 절기까지 약 한 달이에요. 그래서 요 인월은 2월 4일에서 약 2월 4일에서 3월 6일. 이 절기는 매해 하루 정도씩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4월생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월일 수도 있고 묘월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4월 1일이다. 그러면은 여기 묘월생인 거예요. 4월생이더라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한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요즘에 절기를 따집니까? 저는 아직도 절기 가끔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세력을 다운받아서 내 생일을 입력하시면 이제 만세력 앱에서 내 월이 무슨 월인지 다 계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 다운받으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다 다운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한자 이제 다 보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태어난 월이
해월, 묘월, 미월생. 이거는 보기 편하게 양력 11월, 3월, 7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해월, 묘월, 미월 같은 경우에 해월인데 양력 11월에 태어나셨어도 만약에 11월 5일이다. 그러면 해월 아니에요. 술월이에요. 그리고 또 뭐 묘월이라고 해도 뭐 양력 3월이라고 썼지만 3월 2일이다. 그러면은 묘월 아니고 인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기 사주 네 8글자에서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치는 요 위치에 어떤 한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서로 돕고 도와주고 계시군요. 네, 네, 감사해요. 아, 우리 필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전 잠깐 채팅창 안 보고 또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오늘 수업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요 월들이 각각의 추구하는 목적성이 같은 월들이에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에 좀 이렇게 약간 어렵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 4가지, 아까 제가 4가지로 이 나눈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눈 거냐면 요 글자들이 추구하는 오행이 같은 것끼리 묶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 술이라는 글자, 태어난 월이 만약에 여기 인월, 오월, 술월이라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이 3글자들은 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의 목적은 불을 추구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이 같은 글자들끼리 만나면 정말로 머리 두는 방향도 똑같고, 좋은 방향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12가지 지지에서 요 4단계를 건너뛴 글자들끼리 추구하는 방향성이 같습니다. 인, 오, 술이라는 글자는 화라는 걸 추구하고, 해, 묘, 미는 목을 추구하고, 신자지는 술을 추구하고, 사유축은 금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목의 목적성을 가진 양력 11월 3월 7일생부터 2026년 전략 알려드릴게요. 볼까요? 아, 네. 아유, 다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해묘미월. 여러분 사주 만세력에서 월의 자리, 아까 제가 여러 번 동그라미 쳤던 그 자리에서 한자로 해, 묘, 미이신 분들.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양력 11월 3월 7일이기, 11월생, 3월생, 7월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1월 뭐 1일이거나 뭐 3월 1일이거나 7월 1일이면 또 요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이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목이라는 사회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사주가 개인적으로 이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 또 굉장히 반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이거를 추구해야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목이라는 걸 추구하는 건 뭔가라고 봤을 때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에너지, 네, 어떤 시작의 에너지가 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직 완성된 형태는 아니지만 더 나아지고 싶은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언제나 막 꿈을 꾸고 기획하고 성장하려고 하고 팽창하려고 하고 방향성을 좀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방향성 제시도 잘해주고 이런 목표 의식이 있고 이런 분들. 그리고 어떤 엄청나게 그런 성숙한 단계는 아니지만 확장하려는 의지가 늘 내면에서 뭔가를 새로운 걸 또 배우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태어난 월이 해, 묘, 미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사회적 특징입니다. 자, 그런 사회적인 목적성을, 목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월의 사람들이 병원연이라는 에너지를 만나면 이 둘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냐면요. 봄이 목의 기운이거든요. 그리고 화는 여름의 기운이에요. 봄 다음에 여름이 있죠. 그러면은 목 다음에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는 목의 상위 에너지예요. 다음 기운.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에너지의 어떤 병오년은 또 그 화기운 중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가장 중심된 화의 기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상위 에너지가 빵 하고 등장을 한 거예요. 목보다 한 단계 위의 에너지가 탁 작동을 이제 운에서 탁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약간 방향성 잡고 시작하려고 하는 어린아이, 초등학생 같은 에너지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준비도 됐고 이제 힘차게 막 성장해야 되는 그런 대학생 정도의 기운을 탁 하고 만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욕 충만한 대학생을 만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너 이거 해봐, 할 수 있어 하고 막 약간 이런 상황이 이제 내가 탁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강한 추진력을 내야 되는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됩니다. 운에서 오는 거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결과에 대한 압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대신에 잘 해낸다면 조금 되게 힘들겠죠. 잘 해낸다면 초등학생에서 바로 월반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학생까지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월반을 하는 어떤 그런 질적으로 갑자기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육해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과 화의 에너지의 조합은 상하 단계감 리듬이 이렇게 차근차근이 아니라 좀 갑자기이기 때문에 좀 불일치한다. 그래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에너지가 상위 에너지를 만나면 필연적으로 삐걱거림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어떤 운에서 올 수 있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가 원했던 속도와 운에서 오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이러한 충돌이 심리적 충돌이나 뭐 상황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확장하고 싶은데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확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나 관계나 일상에서 뭐 그와 관련된 갈등이나 뭐 감정 소모가 좀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해묘미 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병원연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제 굉장히 어떤 큰 전환의 시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너무 화려하게 확장하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을 좀 정리해 가면서 에너지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해다. 뭔가, 불필요한 일이나 습관이나 이런 거를 좀 정리하게 되면은 큰 기회가 좀 올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책상이나 방이나 뭐 문서나 내 일정 이런 물리적 환경을 좀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리를 좀 제대로 잘 해놓는 게 또 좋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또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만남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충동적으로 말하고 반응하시는 것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충동성이 올라온다. 그럴 때는 3초 호흡법. 세 번, 세 번을 세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런 다음에 상대에게 너무 끌려가지 않게. 왜냐면 대학생 형아, 뭐 오빠가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끌려갔다가는 나중에는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한테 과한 거가 아닌지에 대해서 감정이든 일이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금전이나 일정의 그런 누수를 좀 차단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너무 확장하려고 하는 것보다 너무 한 단계 건너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 관리, 핵심, 이게 내가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는 건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유 시간 포함해서 계획하라. 왜냐면 또 너무 달려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갑자기 몇 단계 건너뛰는 상황으로 이렇게 놓이다 보면. 그리고 또 자동 결제, 뭐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한테 친절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아시고, 또 나의 감정 그릇을 좀 아끼는 해로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런 해에는요, 사람을 보살피는 직업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직업이 아니시라면 남들한테 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또 되게 운이 좋게 이렇게 돌아가는 해이기도 해요, 올해.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 새로운 사업이나 너무 큰 투자나 감정적 대화나 논쟁, 과도한 일정이나 약속, 충동 구매에 불필요한 지출 주의하시는 거. 그리고 매일 실천하시면 좋을 거는 이제 마음 관리예요. 그래서 내 중심 잡기, 불필요한 거 좀 정리하기, 에너지 소모되는 관계는 좀 피하기. 그래서 2026년은 좀 화려함보다는 깊이, 그리고 확장보다는 집중, 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욕심내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 가려고 살짝 내려놓는 그 마음이 더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그다음 인오술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력 2월, 6월, 10월생들이에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2월 초, 뭐 1, 2, 3, 뭐 6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좀 초에 있는 분들은 인오술월이 아니라 요 앞에 월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자를 잘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인오술월에 태어나신 분은 화의 목적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러면 화의 목적을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열정적이죠. 그리고 좀 주도적이고 앞서 나가고 싶고, 그래서 자신감, 인정욕, 성공지향적인 마음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뭐 그거를 잘 드러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내 내면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그거 알아차릴 때 또 나를 조금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일중심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목적이나 결과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 성실하고, 그리고 좀 개인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그러니까 막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의지하기보다 내가 좀 스스로 해내려는 힘이 되게 강하시고, 또 뭔가 좀 속도감이 좀 있어요. 빠르게 실행하려고 하고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어떤 인호술월의 사회적인 어떤 특징이에요. 이거를 좀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화의 기운이, 화가 화를 만났네요. 그러면은 내가 추구하는 기운이 아주 절정을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화를 추구하는 인오술이라는 월이 자기 중심 에너지인 오화라는 화를 또 게다가 하늘의 기운도 땅의 기운도 다 화예요. 빨강빨강이에요. 아주 강렬한 화를 만나면 불의 힘이 최고조로 활성화가 되는 해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왕의 에너지를 가지는 것과 비슷해요. 이게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언제나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쁘면 반반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열정, 외부의 내 내면의 열정, 그리고 또 외부의 화가 탁 합쳐져서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이 좀 드러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왕의 시기죠. 그리고 앞에 나서서 좀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전진의 시기, 그리고 좀 어떤 사회적 가열, 뭔가 내가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어떤 흐름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역할이나 평판이나 성과가 좀 크게 확대되고 보여지고, 그런 장성살의 작용이 나타나는데, 장성살은 내가 대장이 되는 기분이에요. 대장. 이게 대장이에요. 장성이. 그래서 어떤, 그리고 또 화는 굉장히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목화토금수 중에 화는 굉장히 속도감을 나타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모드로 진입하는 또 굉장히 예민한 시기다. 내가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겠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화가 화를 만나면 이렇게 뭔가 환경 자체에서 너 한번 나서봐, 주도권 잡아봐 라고 요구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추진력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흐름이 또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속도감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강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더 힘내서 주도권 잡고 결정력 있고 영향력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과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또 잘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는 시기. 당연히 밀도는 상승하겠죠. 뭔가 역할, 책임 관계 속에서 딱 중심에 서면서 이렇게 좀 밀도감 있게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오는 시기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준비되었으니 해보라는 시기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고 나쁨은 늘 공통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했으니까 또 주의점도 있겠죠. 그래서 주도적 행동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기다리지 말고 이때는 좀 움직이시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뭔가 장성살 내가 대장인데 너무 뒤에 있는 거는 좀 약간 운을 놓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망설임보다는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떤 이 시기는 딱 힘이 한 군데로 압축해서 이렇게 빵 가는 거예요. 화가 화를 만났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속도감이 있게 한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 곳으로 힘이 집중돼야 압축 성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목표가 흐릿하면 에너지 분산되겠죠. 그러니까는 하나, 많게는 두 개까지만 딱
선명하게 정하세요. 그리고 내가 리더십을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그런 어떤 기회가 온다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대장 기운을 내가 받다 보면 관계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이제 관계에서 내가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좀 안 돌아보고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다 보면 이제 상대는 위축되고 이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결정이나 도전이나 발표에 적기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니까 이 시기는 놓치지 마시라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2026년은 이노스로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먼저 움직이는 자한테 운이 따른다. 주저하지 말고 좀 한번 당당하게 해보시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유축 월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이제 그러면은 사유축월로 넘어갈게요. 자, 사유축월은요, 양력으로 5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월생이세요. 5월도 뭐 5월 1, 2, 5월 1일, 2일, 뭐 9월 1일, 2일은 사유축이 아니겠죠? 네. 근데 이제 한자를 꼭 보세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금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사회적으로. 이건 개인적이 아니라는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사회적인 것입니다. 이 월은요. 타고난 이 금이라는 거는요, 정확함, 완성, 이런 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요. 이제 가을은 모든 계절이 결실을 맺고 뭔가 완성품으로서 따서 어딘가에 팔려 나가고 요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금 자체가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차분한 판단력, 분별력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걸 추구하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거 좀 정리하고 핵심만 남기려는 어떤 집중력 있고, 다듬고 완성도 높이고 질서 세우고 요런 성향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태어난 월이 이렇게 된다면. 뭐 여기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뭐 신중함, 정확성, 완벽 다 얘기한 거죠. 분별력, 판단력 당연히 있으실 거고, 정리, 효율, 절제 이런 거 좀 중요시 하시고, 또 안정성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 또 구조화를 좀 이렇게 시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 신뢰를 중요시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금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내가, 사회적으로 이걸 추구하는 내가 병모년을 만났네요. 화를 만났네요. 이건 뭐냐면 아까 전에 목 같은 경우에 해월, 묘월, 미월은 목의 에너지를 추구하는 어떤 계절들인데, 그 목이 화를 보면, 병모년을 보면 초등학생이 대학생 만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화, 어, 금이 화를 만난 건 마치 중년의 어떤 접어든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식도 노하우도 많이 쌓인 내가 다시 대학생의 에너지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 단계 에너지를 만난 거죠. 그러면은 다시 나도 회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다시 그냥 약간 중후한 4, 50대였는데 약간 영포티 옷을 입는다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유축 월이 자기보다 하위 단계 에너지인 화를 만나면 금이 가진 어떤 정확성, 완성의 느낌, 절제 이런 기질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살로 이렇게 하면 연살,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좀 작동을 하는 겁니다. 도화살이 작동하는 시기다. 그래서 병오년은 이제 화기운이 좀 강력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상위 단계인 내가 중년에 내가 대학생을 보면 좀 못마땅한 것들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 좀 고쳐야 될 거 이런 거 눈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인다. 그래서 어 그 중후한 내가 약간 영포티처럼 옷을 입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도 좀 키워드로 잡힐 수 있어요. 이미지 관리 중요해지고, 그래서 어떤 메이크오버, 브랜딩, 그리고 정돈 이런 어떤 도화살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절대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고 아름답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나를 홍보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좋은 기운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선과 관심이 증가한다. 인기가 좀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시급성은 끝나고 시선이 좀 집중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홍보나 관계를 좀 만든다거나 평판을 좀 높여야 된다거나 뭐 SNS로 내를 좀 알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평소보다 활발해지고 이걸 잘 활용을 할 수